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지난 연말 이후에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던 대형주, 중소형주 간의 이런 수익률 차이, 이런 부분 조금씩 변화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환 상승세가 나타났던 그런 모습에서 지금은 대형주 쪽으로 조금은 더 힘이 실리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조금 더 월등하게 좋았습니다. 상승세를 타는 그 모습들이 좀 강하게 좀 연출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2주간 봤을 때는 소형주 지수 그리고 중형주 지수 모두 지금 보합권 내지는 소폭의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대형주 지수가 0.6% 정도 지난주에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신정부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환율 하락에 따라서 중소형주들이 좀 부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환율이 어느 정도 하락세가 진정이 되면서 다시 수출주들의 이 상승세가 펼쳐질 것이다. 지수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양호하게 2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현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지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 해외 쪽의 분위기는 너무도 좋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가 14,000선을 넘어섰고요.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증시에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 김보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일제히 1%대의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감하면서 2월의 첫 번째 거래일을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날 발표가 됐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있었는데 대체로 발표 결과가 좋았고,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서 다우존스 지수 5년 3개월 만에 14,0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마감 종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1.08%가 올라갔습니다. 14,009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고요. S&P 500 지수 1,500선을 돌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51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1.01%가 올라가면서 1,513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1% 넘게 올라가면서 3,179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발표가 됐던 경제 지표의 결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대를 모았던 노동부 집계 발표의 1월 취업자 수가 공개됐습니다. 15만 7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와 함께 12월 상무부가 발표한 건설 지출 역시 지난달보다 0.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ISM 집계 제조업 지수 역시 53.1을 기록해서 긍정적인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정유기업인 엑소모빌 같은 경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주당 순이익이 $2 2센트를 기록해서 시장 전망을 웃도는 결과가 발표됐고요. 강보합권에서 거래는 마감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하루 동안의 차트의 등락과 함께 업종 그리고 종목별 움직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장중 계속해서 상승권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등락이 있었다기보다는 고점을 높여간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거래가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 등락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한 업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1% 이상의 강세를 기록한 업종들이 많았는데요. 금융주가 2%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기초소재 섹터와 기술주, 이외의 산업 섹터 등이 나란히 1%대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구성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 상위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3.45%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와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등의 순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이 상승했던 가운데 하락했던 종목 두 가지인데요. 머크사가 3.28%가 하락했고 휴레패커드 역시 하락권에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의 강세에 힘입어서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같은 경우 미국발 주요 지표의 호조에 힘입어서 역시 강세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각국의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라이스가크 지수 1.1% 올라가면서 3,773포인트의 거래 마감됐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 0.7% 상승하면서 7,833포인트의 거래 마감됐습니다. 영국의 푸츠백 지수 역시 1.1%가 올라가면서 6,347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유럽 쪽의 이슈들도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쪽에서의 경제 지표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지표들이 여러 가지 발표가 됐습니다. 1월에 유로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됐는데 결과는 47.9를 기록해서 전월보다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준선인 50은 좀 밑도는 성적이 나왔고요. 역시 유로존의 12월 실업률 같은 경우 11.7%를 기록해서 전월보다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 전망이 시장 전망보다 높게 제시가 됐는데요. 이날 0.7% 상승한 권에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부터 조금 더 자세한 동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까크 지수 차트의 등락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계속해서 상승권에서 역시 긍정적으로 등락하는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고점을 높여간 구간에서 거래가 마감되는 모습이었고요.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금융 종목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크레딧 아그리콜 3.3%가 올랐고 BNP 파리바 역시 1%대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0.7%가 올라갔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봤을 때 두 가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초 소재 섹터가 1% 넘게 올랐고 경기 민감주 1.6%가 올라갔습니다. 두 가지 업종 중에서 통신 업종이 0.2%가 밀려났고요. 아래쪽 유틸리티 역시 0.3%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주요 상승 상위권의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온 테크놀로지가 3.0%가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아디다스와 폭스바겐 등이 2%대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거래가 마감됐는데요. 통신주가 0.2% 평균 밀려난 가운데 시멘스사가 0.6%가 하락했고요. 이어서 도이체텔레콤 역시 0.2%대의 하락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영국의 푸츠백 지수 1.1%가 올라갔습니다. 업종별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대 상승을 기록한 업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초 소재 섹터와 기술주 등이 역시 2%가 넘는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상승 상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툴로이 오일사가 3.6%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거래가 마감됐고요. 반면에 주요 금융 종목들은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RBS와 바클레이스 등이 하락권에서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과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장에 2월의 첫 번째 거래일을 강세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있을 영향력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고용시장은 느리지만 꾸준하게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지난해 2012년도에 미국 내에서 휴대폰 시장 점유율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월에 미국에서의 차 판매량이 발표가 됐는데 현대, 기아차가 각각 2%가 넘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반면에 4분기를 놓고 봤을 때, 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애플에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이 4분기 미국 내에서 휴대폰 판매량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